안녕하세요. JD부장구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비컷 이후 오히려 달러는 강세, 증시는 소강 국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2024년 10월 JD부장구소 38기 공지를 합니다. 예정 공지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30일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선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비둘기파 날개짓 중동 이슈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4%, S&P 500 지수는 0.28%, 다우존스 지수는 0.15%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비컷 이후 오히려 달러는 강세, 증시는 소강 국면. 어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47로 나왔습니다. 15개월 만에 최저치이고요. 예상치인 48.6보다 무려 1.6이나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0.14% 올랐습니다. 지난 PMI 수치가 나왔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입니다. PMI 수치가 예상보다 0.1포인트라도 낮았을 경우에는 나스닥이 무조건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4번 중에 마이너스 3%가 2번이나 떴기 때문이죠. 이것은 연준의 비컷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수치가 나왔으나 연준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 경기 침체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와도 증시에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비컷을 했는데도 달러 인덱스는 요즘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1315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1334원을 기록 중이며 다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된 이유는 미국의 경기보다 달러 인덱스의 기초가 되는 유럽의 경기가 훨씬 나쁘다는 증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합성 PMI 예비치는 50 밑으로 떨어진 48.9가 나왔기 때문이죠. 다만 앞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경기 지표가 잘 나오고 연준이 금리 컷을 시장의 기대에 맞춰 이어가 준다면 연말까지 무난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 커넥티드 카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즘에 커넥티드카 아닌 차가 없죠. 사실상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삐삐 폭발 사고를 계기로 중국의 커넥티드카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국이 향후 미국에 수출된 전기차를 원격으로 조종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시에 폭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관세 인상 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의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출은 사실상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폭락에 의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부양할 생각이 없는 공산당은 제조업 물량 밀어내기로 중국 경기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유럽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금지했으니 중국은 첨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중국의 경기 침체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2거래일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애플은 지난 토요일 2% 가까이 오르다가 막판 10분을 남겨놓고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며 마이너스로 마무리한 데 이어 어제도 남들 다 오르는데 혼자서 0.76%나 빠졌습니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발표 이후 오히려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이 잘 안 팔린다는 뉴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것 때문일까요? 지난 토요일 10분 남기고 대규모로 쏟아진 물량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주가가 더 안 좋아서 애플이 2등과의 시총 격차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미국이 연착륙을 한다면 달러 강세, 주가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50bp 이하의 효과는 시장에
반영되었고 앞으로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재화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화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소비 등을 통해 사람,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산품이나 부동산, 서비스 등을 말하겠죠. 그러나 고대의 철학자들은 재화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크세노폰의 경영론 향연을 보면 소크라테스와 크리스토블로스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재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재화는 단순히 공산품과 부동산, 서비스 등이 아닙니다. 재화에 여러 정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이로움을 주면 재화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샀는데 말을 탈 줄 모른다면 말은 재화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게다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재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르죠. 말은 반드시 재화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을 하다가 손해를 본다면 재화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말을 탈 줄 모르는 사람도 말을 재화로 만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즉 말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즉 쓸모없는 말을 팔아 쓸모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 재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카푸어를 생각해 봅시다. 카푸어란 능력도 안 되면서 빚을 내서 외제차를 산 사람을 카푸어라고 합니다. 카푸어에 있어서 차는 재화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지비가 장난 아니기 때문입니다. 풀대출 받고 매월 한 200만 원 정도 나가고 기름값에 보험료에 추가로 나갈 돈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친구나 후배라도 만나면 외제차 타는데 가오 빠지게 술 먹을 때 계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돈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외제차를 샀으니 여자친구라도 태우고 드라이브 가야 합니다. 돈을 모아도 시원차를 파내 오히려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차 유지비 대다가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달리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죠. 그렇다면 카푸어에게 외제차는 재화일까요? 아닙니다. 카푸어처럼 확실하게 재산이 박살나는 경우는 재화가 아닙니다. 그 차를 팔아 돈으로 바꿨을 때 바로 재화가 됩니다. 반대로 차가 재화가 되려면 차를 써서 이익을 얻어야 재화가 됩니다. 택시기사가 택시로 돈을 벌든지 택배 배달기사가 택배 차량으로 물건을 배달하면서 재화가 됩니다. 부동산은 재화일까요? 부동산이 오른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서 강의도 듣고 임장도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카페 주인장이 추천해주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허름한 아파트인데 갭투자 물건이었습니다. 가진 돈이 워낙 없어서 내가 가진 돈 몇천 가지고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겨우 지방에 몇십 년 된 허름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카페 주인장이 사놓은 부동산을 회원들에게 떠넘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금도 떨어져서 내가 전세금을 몇 천을 오히려 물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팔려고 내놨지만 지방이고 오래된 아파트라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결국 팔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재산세와 떨어지는 전세금 때문에 손해를 본 이 지방의 아파트는 재화일까요?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재화는 재화가 아니죠.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야 재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카푸어와 갭 투자자 중 누가 쓸모없는 재화를 산 것일까요? 누가 더 삽질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갭 투자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푸어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중고차로 팔 수 있지만 갭 투자자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팔 수가 없습니다. 팔기 전까지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렇게 재화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쓸모없는 물건을 사면서 인생을 망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는 저는 김대리에게 소스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 주가가 올라 김대리에게 술도 사고 밥도 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도 속상해서 김대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김대리가 아직도 그 주식 안 팔았냐? 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자신은 진즉에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 팔 때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김 대리는 어떻게 일일이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느냐,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산 주식은 재화일까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었을 때가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을 사고 손해를 봤으니 내게 주식은 재화가 아닙니다. 50% 손해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재화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줄 모르면 재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화란 처음의 정의와 같이 나에게 이득을 주어야 재화입니다. 만약 돈을 불릴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돈을 투자하거나 소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면 재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면 재화일까요? 원금은 그대로 매달 이자가 쌓이니 재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떨어진다면 재화가 아니죠. 예를 들어 은행 이자는 3%인데 물가 상승률은 5%라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2%의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어도 재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나 상황도 재화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도 재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불리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에 돈을 벌었다면 친구도 재화가 됩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도 재화가 됩니다. 왕들은 전쟁을 통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쟁도 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재화는 내 재산을 불려줄 수 있다면 재화이고,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없고 손해를 본다면 재화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도 재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있다면 대학 전공이 재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자로 남아 있다면 대학은 재화가 아니게 되겠죠. 오히려 4년 동안 등록금과 시간을 까먹은 것입니다. 즉 재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돈을 불려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재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화를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욕망의 노예란 예를 들어 탐욕의 노예, 술의 노예, 명예욕의 노예 등입니다. 이런 노예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재산을 결국 탕진하고 맙니다. 카푸어는 남들에게 자신이 좀 더 부자인 척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외제차를 샀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죠. 한마디로 탐욕의 노예입니다. 주식으로 망하거나 부동산 갭 투자로 망한 사람들도 지식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결국 망한 탐욕의 노예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탐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탐욕은 무엇일까요? 탐욕은 실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딱 질색이고 손쉽게 돈 버는 방법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은 싫고 짧게 단타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의 노예는 자신의 탐욕에 결국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욕망과 맞서 싸워야 할까요? 자유의 쟁취입니다. 부자가 된다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재화를 불리기 위해서는 욕망을 누르고 지식을 쌓고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잘 투자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B컷 이후 오히려 달러는 강세, 증시는 소강 국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